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입니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신나게 보내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탓에 차분한 연말연시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조 아나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한 해 15,000여 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지난해에는 17,000여 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대별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그리고 평일과 비교해서는 주말에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차분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4일 0시 기준 부산의 일일 확진자가 또다시 400명대를 기록했고 중증 환자와 일반 환자 병상도 모두 80%를 넘어선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기준 확진자는 3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오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타종식도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별도 관리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용지 안에 저장하도록 하는 산자부의 계획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4일 오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 체력이 떨어져 표류하던 4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계속 80%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부산시가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1명, 사흘째 확진자 수가 400명대입니다. 이날 확진자 중에는 부산 첫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도 포함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64명은 학생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 20곳에서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한 사업장과 부산 진구 목욕장에서 25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기장군 초등학교와 연제구 소재 요양병원 2곳, 수영구의 한 주점에서 하루 동안 17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도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82.5%, 일반 병상은 81.3%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환자도 2,300여 명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의료기관 4곳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31곳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계속되는 확산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약속과 모임은 피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보는 분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 지역 2차 접종률은 80%를 넘었지만 3차 접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방역 지표가 악화되면서 시는 송상현 광장과 동래역 복합환생센터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자,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죠. 이 백신 접종 완료는 전자증명서, 접종기관과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PCR 음성 확인은 PCR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나 종이로 된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 패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른바 방역 꼼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QR코드를 캡처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중고 거래를 통해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접종자가 남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또 당연히 불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버리고 모두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 20분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체력이 떨어져 표류하던 40대 A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켜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영도구 남항동 선박용 펌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선박용 펌프와 기계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남짓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불길이 모였다는 직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넘이 해맞이 취소. 새해 첫날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맞이 명소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도 대규모 해맞이 행사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인데요. 해운대 해수욕장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수십 년 만에 개방을 앞둔 장산 정상에서도 행사가 추진되다가 취소됐고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타종식 역시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의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겠죠? 네,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 반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의 관리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용지 안에 저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가 즉각 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와 의결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용지 내 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사항 법제화, 후속조치 운영계획 마련 등을 포함해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1일에도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에 종합 검토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내년 기장군수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성빈 현 기장군의원이 기장군수 도전에 나섭니다. 우 의원은 기장군의 경우 1인당 가용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기장군의 변화와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는 기간 내내 기장군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결과물들도 다수 도출을 해냈습니다. 기장군의 변화와 혁신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그리고 투명한 집행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요청에 따른 기장군수직에 대한 군수 출마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만 전 기장군의원도 기장군수 재도전에 나섭니다.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기장군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생각을 나누며 기장군정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더불어 기장군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기장군수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기장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가능성을 협치라는 단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기장의 가능성을 많이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기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도시와 협치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협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장군수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추영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기장호를 이끄는 선장의 마음으로 기장군수 도전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을 역임하며 부산 신항 개장과 운영,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살려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서 천혜 해양 자원을 가진 기장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 면적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66km나 되는 해안선을 접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이 부산 발전을 견인하고 부일경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육성되어야 될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기장 군민들은 지도자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어 차기 기장 군수는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행정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과정부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장군. 2022년 새해에는 지역에서 활동해온 다수의 후보들의 본격적인 도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재숙 국회의원실 등이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은행 기회 제공,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완화, 지역 재투자 제도 100점 확대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 의제를 만들어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정구가 부산 대학로 상점가에 스마트 시범 상가를 구축했습니다. 금정구는 중소기업 벤처부,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 상가 지원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억 2,700만 원 등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부산 대학로 상점가 내 점포 63개소에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판, 스마트 미러 등 맞춤형 스마트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중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중구는 관광 특화 도시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원도심 호텔 멀티태스킹 룸메이트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과 다문화 가정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중구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107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시내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571대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등화장치 미작동과 타이어 마모, 차체 긁힘과 부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화기 충합 불량과 안전벨트 고장 등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 명령, 현지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4,286억 원이며 6개월 한시 운영인 만큼 5월 근로분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의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한 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모두 75만 개 사업장에 1조 342억 원이었습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한전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생활에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가 인상 유보를 통보함에 따라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전은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국민 경제를 감안해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